안녕하세요. 프리뷰앤 팀장입니다. 2024년 1월 6일 KBL 3경기, 코보 2경기, 총 5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녹화 방송으로 새벽에 미리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모비스와 KT와의 경기입니다. 현재 모비스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5경기 4승 1패. 그 다음에 KT는 최근 5경기 5승입니다. 모비스의 장점, 프림과 알로마. 그 다음에 KT의 장점, 든든한 백코트와 베스의 활약. 이런 어떤 오늘의 어떤 상승 상황인데,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백코트입니다. 백코트 좋은 팀이 이겨요. 프림과 알루마가 프론트 코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 프림과 알루마를 제어할 수 있는 유닛이 KT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하윤기 있죠. 그 다음에 베스는 그렇게 수비가 좋지 못하지만 하윤기를 비롯해서 이두원도 출장 시간이 길진 않지만 이두원도 있고 에릭도 있고 알로마도 프론트 코트에서만 활약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베스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프림 말고는 프림 말고는이 아니라 프림이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활동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프림을 못 막을 정도의 KT의 프론트 코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 모비스가 백코트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박무빈의 출장 시간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박무빈 같은 경우는 완전 도안이면 뭐죠? 잘할 땐 잘하는데 턴오버가 심할 땐 상당히 심합니다. 이 모비스의 박무빈 턴오버 평균 28분 뛰는데 3개의 턴오버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경기 클러치 상황에서 이런 박무빈의 턴오버가 많아진다면 KT 쪽으로 경기가 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제 3점 적중률은 두 팀 모두 42%인데 시도 자체가 틀립니다. 모비스 24번, 그 다음에 30번, KT는 30번의 어떤 3점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딱히 페인트존 득점에서 KT가 모비스에게 밀리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페인트존 수비는 KT가 좋고, 이러한 상승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KT가 오늘 경기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최근 두 팀의 이 수비 실점도 보면요, 83점 실점하고 KT 76점 실점합니다. 아울러 두 팀의 공격력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득점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KT의 승, 그 다음에 마헨승 오버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LG와 가스공사와의 경기인데, 일단 LG는 마레이의 출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웬만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마레이가 무릎 상태가 좋아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독감 증세 때문에, 그 전에는 무릎 때문에 그랬고, 또 직전 경기는 독감 증세도 그렇고 무릎이 아직 100% 완전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레이는 못 나왔고요. 그래서 정관장에게 4쿼터 중반까지 앞서가다가 역전패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벨랑겔과 김낙현의 출장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둘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출장 시간이 길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스공사 니콜슨이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마레이가 나온다면 니콜슨의 득점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백코트에서 김낙현, 벨랑겔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도 많은 시간 출장 못했어요. 김낙현, 벨랑겔 모두 다요. 반면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수비와 그 다음에 이재도와 그 다음에 이관희와
그다음 뭐 이재도, 이관희, 유기상 이 세 명이 백코트 자원들이 뭐 나름 견고하죠. 최근에는 유기상의 출장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뭐 구탕도 백업 자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LG가 조금은 마레이가 나온다면 LG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하루 쉬고 하는 가스공사고, 하루 쉬고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뭐 스케줄이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지만 벨랑겔도 그렇고 김낙현도 그렇고 하루 쉬고 다시 또 지금 출장을 하기에는 조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얘네가. 예. 지금 이렇게 3연패 안 했으면은 벨랑겔과 김낙현은 조금 더 쉬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LG는 마레이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 예. 최근 뭐 최근 두 팀의 3점감은 LG보다는 가스공사가 더 좋은 상황이고, 뭐 페인트존 득점은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 경기가 좀 분석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마레이의 출장 여부, 그 다음에 김낙현과 벨랑겔이 과연 얼마나 뛰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김낙현과 벨랑겔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LG의 승리 확률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김낙현과 벨랑겔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프랜사이드가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패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언더와 LG승을 추천드리겠지만, 이런 좀 김낙현과 벨랑겔의 상황, 뭐 마레이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본다면 패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기를 꼭 접근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언더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삼성과 DB와의 경기입니다. 뭐 이 경기는 지금 뭐 핸디가 15.5점, 예, 아직 국내 경기 핸디가 안 나온 상황인데, 지금 뭐 해외 기준으로 15.5점이라는 높은 핸디가 책정될 만큼 뭐 원사이드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코본이 나올 수 있을지 못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지금 코본이 나온다라는 지금 의견이 조금 더 많거든요. 지배적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코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긴 시간을 출정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DB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로슨이 워낙 잘해주고 있죠. 예. 로슨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강상재, 김종규의 어떤 트리플 타워의 화력은 상당히 막강하다라는 점. 예. 게다가 뭐 알바노, 뭐 두경민, 최근 두경민이 슛감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위디가 뭐 많은 시간을 출장하지는 않지만, 예. 위디가 많은 시간을 출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외각의 밸런스, 그 다음에 로슨과 알바노의 활약, 뭐 이런 투맨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이 오늘 경기 뭐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득점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경기 코본이 나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0점대 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오늘 경기 DB가 100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한 95점에서 100점 사이. 그렇다면은 오버사이드로 DB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본이 안 나온다면 오버는 말고, 근데 지금 나올 거는 같거든요. 근데 안 나온다면 언더사이드, 그 다음에 안 나온다면 오히려 마인 쪽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도 라인업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내 경기 이 선수들의 출장 여부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합니다. 다음에 한국전력과 OK금융과의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이제 승리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이스, 임성진, 서재덕, 신영석 이 네 명의 선수가 정말로 좋은 폼은 아니었어요. 그냥 타이스 안 되면 임성진이, 임성진 안 되면 서재덕이, 서재덕 안 되면 신영석이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게 이제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최근 몇 경기 한국전력의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한국전력의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직전 경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조금 폼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OK금융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OK가 레오가 거의 뭐 원맨쇼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승리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자, OK가 올 시즌 오기노 감독 체제로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게 안정적인 서브, 그러니까 서브에서 범실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블로킹과 디그에서 최대한 우리의 화력을 보이자. 그리고 우리는 레오 몰빵 배구 안 하겠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우리만의 장점을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예. 서브 그리고 이제 기조도 바꿨습니다. 서브 이제 직전 경기나 직전 경기부터 서브 강하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레오가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뭐 얘네 지금 레오 말고는 신호진, 차지환, 송이채 얘네들 뭐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오기노 감독이 OK의 국내 선수들 이 신호진, 차지환, 송이채들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높게 평가한 것 같고 결국은 레오 몰빵 배구입니다. 네, 오늘 레오가 몰빵 배구를 하면서 레오의 뭐 공격 성공률이 한 60% 정도 가져간다면 OK가 승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 시즌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레오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 직전 경기 뭐 삼성화재전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삼성화재가 직전 경기 이 요스바니가 휴식일이 더 짧았죠. 삼성이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OK가 승리를 했지. OK가 레오의 뭐 몰빵 배구가 너무 잘 통해서 승리한 경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한국전력이 공격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OK보다는 유리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비도 한국전력이 좋고 디그도 리시브도 한국전력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레오 혼자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다시 OK금융그룹이 레오만 조금 삐끗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 전 한국전력의 승 그리고 이 경기는 길어야 4세트 보는데 오버보다는 저득점 경기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전력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정관장과 GX칼텍스의 경기는 이 정관장이요 직전 경기 도로공사에서 승리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소영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메가의 공격 점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 시즌 1라운드 이후 2라운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장 경기는요. 메가가 없어야 한다. 메가의 공격 점유율이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정관장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메가의 공격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아포짓에서 때릴 수 있는 애가 걔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가한테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소영이 복귀를 했습니다. 완전히 직전 경기 보니까 거의 90%의 뭐 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소영이 복귀하면서 리시브도 상당히 안정적이 됐습니다. 이소영과 지하의 리시브. 자, 정관장에게 리시브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 이 정관장만큼 중앙이 좋은 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대건설 정도. 예. 왜냐하면 이 박은진과 정호영이라는 이 국대 센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리시브가 안 되니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소영이 가세하면서
박혜민을 백업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소영과 지아의 좋은 리시브 효율. 이소영이 리시브 할 때는 지아가 때려주면 되고, 지아가 리시브 할 때는 이소영이 때려주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속공을 활용하면 되고, 정관장 직전 경기 리시브 효율이 44%가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시즌 최고의 리시브 효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경기 정관장이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GS는요, 직전 경기 페퍼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지만 리시브 효율이 낮았습니다. 20%대였는데 이 GX가 리시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관장의 미들 블로커들의 높이, 그다음에 뭐 지하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로킹에서 그러니까 정관장의 블로킹에 GS 칼텍스가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GS가 정관장한테 상당히 강했어요. 여태 3경기 했는데 정관장이 단 한 세트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이소영이 GS전에서 한 번도 경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소영이 GS 칼텍스 상대로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소영의 오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직전 경기 이소영의 폼을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 실바가 약간 좀 기복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전 이 경기 정관장의 승리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쫄리시면 정관장 프랜승, 그다음에 역시 오버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 오버에 정관장 프랜승 사이드로 예상을 합니다. 이 네이버에서요,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 저희가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은 오후 경기 추천 라인 이 자유 게시판에 오픈을 하는데, 이거 회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회원 가입하시면 자유 게시판 글 거기 추천 라인 올라오는 글들 읽을 수 있으시니까 많이 방문해 주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1시까지 400개 좋아요 400개 넘으면 1시에 오후 경기 추천 라인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26분이고요. 8시쯤에 이 방송은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고요. 이따 저녁 시간에 내일 해외 농구가 4경기밖에 없어요. 예, 몇 경기나 프리뷰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 백투백이기 때문에 이 결장자를 다 봐야 되거든요. 예, 하여튼 이따가 저녁 때 NBA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